서울대 출신이라든지 연대 출신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걸어요. 26살 어디 병원 레지던트를 하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 몇십억 몇백억 되는 재력가세요. 실제 그렇게 왔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브러더입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결혼과 성공편입니다. 원장님과 이제 성공에 이은 다음 주제 얘기를 좀 해야죠. 네네. 연애와 결혼. 연애와 결혼. 저는 82년생, 현재 결혼을 안 했고 네.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네. 저는 79년생. 현재 결혼을 안 했고 연애 중입니다. 결혼은 언제쯤? 결혼은 여자친구가 해주면. 원장님 할 생각이 있고? 너무 늙었대요. 건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제가 제 나이치고 네. 뭐 작지 않은 돈을 번다 생각해요. 네네네. 원장님도 뭐 작지 않은 돈을 벌고 네. 그건 뭐 팩트니까. 네, 맞습니다.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일단은 30대 중반 후반까지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네, 비혼주의자.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심리적으로는 결혼이 필요한가 생각은 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아니면 그냥 객관화 시키면. 근데 그냥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한 70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 매우 강하게 들어서. 그치. 네네. 왠지 나를 그때부터 돌봐줄 사람들은 물론 세상이 돈이란 게 중요하긴 하지만 거의 100% 돈으로만 나를 좋아주는 사람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제가 뭐 돈 거리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아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저랑 공감해 줄 사람이 그때 되서면 저도 힘이 빠지고 돈도 못 보고 능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저를 정서적으로 지지할 사람이 70 이후에 있을까 생각하면 길게 보면 뭐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결혼 정년기를 넘어갔잖아요. 너무 사실. 한참 지났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그냥 지극히 저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네네네. 물론 반대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어 이제.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마찬가지로 해당될 수 있다 생각해.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 공감 한번 안 해봐요? 공감을 전혀 못합니다. 아우, 공감을 전혀 못하고 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결혼을 쉽게 하기 위해선 소셜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김 작가님은 제가 김 작가님 100% 알진 못하지만 요새 겪게 되는 느낌은 소셜 네트워크랑 사회적 지위가 디스크리펀시,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줘. 제가 되게 보기에는 어려운 용어를 쓰시네. 본인의 포지션이 엄청나게 업라이징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전도 제가 보기엔 김 작가님이 괜찮았다고 하시면 중간에 어려운 시점도 있었고 그러신 걸로 제가 그렇죠. 인터뷰 영상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본인의 포지션이 굉장히 업라이징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그 풀에 맞는 그 네트워크는 형성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뭐 옛날 내 지인은 이제 어쨌든 이거와 이건 좀 다른 걸 테니까.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가 적다 보니 소개가 되게 적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년, 3년 내에는 김 작가님이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얘 아주 확신에 찬 눈빛. 절대 안 하실 거라 봐요. 2-3명씩 만나고 다니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 뭐 저희가 거 만들려고. 사건은 이거 썸 2-3명씩 탈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여자친구도 저는 없는데. 언제나 썸은 한 명만 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워지겠지. 아니, 저는 제 자체는 연애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여자친구도 그렇게 많았던 편도 아니고. 그런데 되게 결혼을 많이 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7-8쌍 정도는 시켰습니다. 나는. 그래서 요새 김 작가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그랬어. 김 작가님한테 만나고 내가 2주 내로 여자 하나 해줄게. 아니 지금 그게 술 마신 지가 언젠데. 아이고 아니 여러분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본인 했어. 스스로 갑자기 내가 김 작가 소개시켜줄게. 2주 내로
아, 내가 원래 자신감이 되게 있는 편이었어. 근데 혹시 이게 원래가 내가 혹시 좀 거절 당했나? 아니, 저도 모르게. 그게 아니야. 그 네트워크가 되게 원래는 많았는데 네. 여자친구가 지금 한 여자친구가 되게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어요. 한 6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흔히 말하는 여성분들과의 네트워크가 많이 단절된 상태예요. 전에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어. 그래서 한 7, 8장 시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예인분이랑 판사분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재벌 2세랑 왜 삐칠할 거야? 재벌 2세 누군데? 아니 그런 재벌 2세는 아니에요. 그분도 재벌은 맞아요. 알려지지 않는 재벌은 아닌데 왜냐면 주가가 그분이 7천억에 8천억이에요. 주식이. 그분 딸이랑 내 헬스장 동료랑 하고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동업자도 제가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동생 친구도 제 동료 밑에 있는 후배 의사랑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물며 병원 직원도 결혼을 시키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얘 되게 의미 있겠다. 나중에 나를 결혼시키면 와 되게 의미 있겠다. 되게 의미는 있는데 그리고 나는 평생 이제 아이로미 성형외과에 충성을 다하겠지. 멍멍이가 지금 병원에 환자가 없어. 갑자기 영상 하나 찍자. 맞지? 브이로그 형식으로. 갑자기 김작가 TV 채널이 그 김작가 위드 아이루미로 너 성형 좀 하자. 근데 원장님 결혼하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나는 뭐 하고야 싶죠 지금은. 아니 근데 죽을 정도로 하고 싶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저 여기서는 지금 이 여자친구분을 제외하고 네네. 결혼 자체를 하고 싶냐고. 지금. 결혼 자체를요.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70 이후에 저를 객관화 시킨다고 생각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답이 별로 안 나와. 답 안 나오지. 그러니까 돈만 이렇게 있지. 제가 항상 뭐 능력치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인생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비논리적인 부분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가족이란 걸로 채워줘야 되는데 60 전까지는 일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겠지만 70 넘으면 그다음부터 엄청 외로울 거란 말이죠.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최근에 네. 이 눈이 높아진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이가 들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저 왕성한데? 본인이 왕성하지만 20대 초반 같지는 그치. 않잖아. 나도 그때 왕성했어. 20대 초반 때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요 점점 사람이 되게 이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40을 한문으로 뭐라 그랬죠? 논어에서 뭐라 그랬죠? 불혹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걸 봐도 미혹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공장님께서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바이올로직 신체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40 넘어가면서 테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급감합니다. 그러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결혼도 머리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재지는 건 많아지고 잡다한 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는 이 여자 예쁘고 이 여자 마음에 들으면 직진, 나 얘랑 결혼 안 하면 아야 뭐 이런 거 했죠. 근데 40대면 피곤하지. 그래 뭐 딴 애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리지. 저는 요즘 옛날에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네. 굉장히 진짜 네네네. 죽을 만큼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소개팅 나가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 지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의존하고 너무 있었어. 지금 고독하니까 네네네. 옆에 누구라도 있어요. 네네네. 지금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거 힘든 일이 다 있었지만 네네. 어쨌든 다 견뎌내고 지금은 네네네. 혼자서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지금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 진짜 너무 행복해. 행복하지. 저기 뭐 댕댕이도 있고. 뭐 시간, 공간, 뭐 돈, 딱히 엄청나게 뭘 하는 건 아니야, 아니지만 엄청 해볼게. 제약 받는 것도 제가 없고. 항상 아까 성공편에도 얘기했지만 업라이징에 약간 떠오르는 희열을 느끼고 있어 지금. 이 그러다 친구는. 보니까 함께 있을 때 이거보다 더 안 행복하면 굳이 같이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돼. 스레시홀드가 높아진 거지. 그러니까 역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 스레시홀드가 영어예요? 네, 역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한국말 해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토익 420이라서. 아이씨, 토익이 중요한 거야. 나도 영어 지금 다 까먹었어. This is I'm a 우지 그것밖에 못해요. 그게 역치가 높아져가지고 전과 같은 일단은 남성 호르몬 떨어지고 본인 포지션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새는 최고로 핫한 유튜버 중에 하나야. 맞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핫합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저격하러 왔어, 나. 아니, 진짜로. 저격하러 왔어. 아니, 저격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이런 디스크프런시가 생겨. 그러다 보니 웬만한 여자 가지고 끄떡도 안 하죠. 옛날 같았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쥐고 있었겠죠. 본인이 고독하니까 어떻게든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러지는 않는데. 응? 그래서 뭐 요즘에
저는 생각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빨리 네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빨리 결혼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되게 늦어질 수 있겠다.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란 게 그 자체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는 자체 정의가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랑한다는 게 어떤 역치, 값을 넣게 되면 그다음부터 불같은 사랑이 팡 타오르는데 지금 그게 이만큼 하늘에 있어요. 아니야. 맞아요. 아니 왜 내 사랑은 원장님이 맞다니까. 연애 의사예요? 연애 맞네. 성형외과잖아. 시집장가 몇 명 보내봤어? 한 명. 한 명. 나 7, 8명이야. 아니 그래 이거 각종 그룹으로 다 보내봤어. 우리 직원부터 해가지고 재벌 이사까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주변에 커플 뭐 보면 결혼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주변에. 그렇게 행복한 커플은 또 없어. 안 행복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네. 약간 좀 생활이 되는 것 같아. 네네네. 그래서 막 부럽다 이런 커플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 원장님 어때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여자친구랑 오래 사귀어서 그런지 옛날같이 뭐 불꽃을 튀는 사랑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옆에서 의존적인, 그럼 댕댕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 댕댕이 있으니까 자체가 그것도 존재감, 뭐 마음의 한 구석에 뭔가 자기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그 든든한 존재감이 있어서 가족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뭐 신혼같이 보자마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보만 보면 뽀뽀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는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불꽃 같은 사랑으로 결혼한다기엔 이미 늦었어, 우리 나이 때. 내가 보기엔 그래, 대부분은 이미 늦었어요. 술 땡긴다. 내가 보기엔 대위 늦었어. 너무 똑똑해져 버렸어. 너무 똑똑해져 버리고 너무 가진 게 많아. 그리고 요새 젊은 부부들이 또 왜 그러냐면 와이프 말고도 너무 할 게 많아졌어. 옛날에 당구만 쳐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밖에서 소주 하나 넣고 그냥 오징어 땅콩만 먹어도 얼마나 행복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잖아. 와이프 집이 아니더라도 밖에 만날 사람도 많고 네트워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요새 결혼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가족에 매몰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회가 변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자쪽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러죠. 몇십 년 후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라질 거고 오히려 단순한 계약제도, 동거제도, 그 다음에 자식을 양육하기 위한 의무적인 제도 많이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되게 웃긴 건데 네. 어른들이 결혼 아빠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추석 때 어른들 그런 말 하지 말라 하지만 네네. 사실 우리 지인들도 아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너 결혼 안 하냐? 형들도 네네. 친구들도 동생들도 막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도 본인들도 막 그렇게 뭐 그런 거 같긴 하죠. 맞죠? 근데 또 주변에 또 제 주변에 또 돌아온 분들도 있어. 돌아온 분 저 진짜 많아요.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애매한데 결혼하는 거는 네네.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결혼이 더 늦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애 때문에 산다. 그렇죠. 맞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잘 키워야 되고 얘는 내 애니까 특별하고. 원장님 결혼 늦게 한 거에 대한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77세십니다. 77세다 보니까 엄청나게 푸시를 하죠. 선도 몇 번 시켰을 것 같은데. 선 본 적 있죠? 선 당연히 맞죠, 저. 그러니까. 저는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마담뚜가 어떤 건지 구경을 하고 싶어서 마담뚜 나간 적도 있고, 결혼정보 회사에서 공짜로 해달라니까 결혼정보 회사가 뭔지 궁금해서 나가본 적도 있고, 독서실 아줌마가 한번 나가보라서 해서 나가본 적도 있고. 나 그거 궁금한 거 있어. 결혼정보회사에서 남자들이 의사나 변호사는 비용을 적게 하거나 무료로 하게 저는 하는데. 공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수요 네네네. 공급이잖아요. 나이트클럽을 가면 남자들이 나이트도 많이 다녔어? 남자들이 그 술값이나 이런 거 계산하고 보통 여성분들이 그 바텐더가 네네. 그 바텐더가 아니고 어쨌든 그 안내하는 분들이 손을 잡고 와서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남자가 훨씬 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는 네네네. 남자가 훨씬 더 넘치고 넘치고 여자를 원하니까 남자들이. 네네네. 근데 결혼 시장에서는 여성분들이 네네. 또 좋은 직업의 남자들 많이 네네네. 찾는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든가 변호사 같은 분들은 네네. 돈을 굉장히 적게 내거나 안 낸대. 안 냅니다. 실제로 한 푼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 당시 때는. 그렇게 결혼정보 회사로 오는 게 있고요. 사설 마담뚜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 사설 소개업체로. 개인적으로 재벌이나 아니면 잘 사는 집안의 그 메모 같은 거. 그분들은 컴퓨터가 없어. 이렇게 수첩 같은 거야. 수첩 같은 걸 이렇게 착 적고 어디선진 모르겠지만 성형외과 의사 명부라든지 의사 명부를 어디서 빼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출신이었는지 연대 출신 의사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걸어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신기한 게 특징이 뭐냐면 여자분이 너무 자상하고 착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너도 너무 좋으세요. 이게 아니고 167에 55kg 26살 어디 병원 레지던트를 하고 있으시고 결혼을 하시면 30억부터 서포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집에 몇십억 몇백억 되는 재력가세요. 실제 그렇게 왔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옵니다. 와, 둘둘둘둘둘 모르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주르륵 읊어요. 그 조건을 일단 딱 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놓고 얼마를 준다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 어느 정도의 재력가고 그 다음에 돈을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어느 정도 해올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거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남자가 의사가 되면 네. 여자 집에서 병원을 차려준다. 그 다음에 네네. 외제차를 한 대 준다. 네네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요거 어느 정도 현실 버전이에요? 그게 15년 내지 20년 전까지는 현실 버전이었고 30년 전에는 아파트 열쇠 3개 가져야 된다는 소리까지 있었어요. 와. 그때는 왜냐면 그만큼 의사의 가치가 결국은 결혼 시장도 경제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이 의사한테 가서 결국은 돈을 반반씩 가져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평생 동안 이 의사한테 가서 어느 정도를 받게 됐을 때 이 의사한테 이 정도 투자하면 그만큼 리워딩이 있을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의사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돈을 받거나 경제적 서포트를 바라는 건 약간 무리가 있어요. 다만 이게 학과, 그래도 예를 들면 정형외과나 뭐 피부과나 이런 종의 좋은 학력을 나오고 그다음 메이저 의대라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대를 나오고 집안이 이쪽 강남권 출신 그리고 외모도 어느 정도 되는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가기도 하고 실제로 제 친구들도 일부 몇 명 제가 직접 아는 분들도 서포트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서포트를 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자 쪽 집안에서 돈을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냐면 요새는 옛날 같았으면 아예 남자 이름으로 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여자 이름으로 아파트를 해서 같이 살게 한다든지 조금 재력이 많으신 분들은 아예 돈으로 그냥 지원을 남자 이름으로 돈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학교 네임밸류 네. 일종의 의대에서는 사실 서울대 연대 네, 대회 네, 네. 1등하니까 네. 그 다음에 학과에서는 뭐 정형외과라든가 뭐. 피부과 돈 조금 많이 돈 버는 많이 버는 학과들 네. 그 다음에 또 남자의 외모가 좀 네. 헌칠하고 헌칠하고, 괜찮으면 네, 네. 그리고 남자의 집안도 괜찮고 괜찮고, 하면 네. 빠방하게 빠방하게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건 있고 존재한다. 저도 지금 제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네. 제 자료는 2009년, 2010년, 2011년, 2008년 이때 자료를 베이스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최근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의사 할만하네요. 그때는 그때는 결혼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말 할만하네. 팔려간다, 랄부 팔려간다 했습니다. 팔려간다? 랄부 거꾸로 해보세요. 랄부 뭐야? 야, 이런 멘트를 딴 데가 사지 말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듣지. 그런 거 맞지? 아, 이래놓고 나한테 또 댓글 지워달라고. 아이고, 뭐 나오면 어때, 그거. 그런 거 맞지?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하여튼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몇 번 나간 적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선을 봤는데 그때는 또 착했어, 지금보다 좀 더. 선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선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가씨를 왜냐하면 선은 집안끼리 아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서포트를 해줘야죠. 해가지고 아침 12시에 만나서 저녁 12시까지 계속 말 시켰습니다. 뭐야? 아침 12시에 만나서 저녁 12시까지. 12시 나는 12시간 왜냐면 뭐야? 그때는 12시간 얘기한 거야. 12시간 도대체 어디서? 계속 말만 했어. 카페에서? 카페 계속 바꿔가면서. 왜냐면 난 그때는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랐어. 어디서 끊어.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많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싫지도 않았어. 그 여자는 마음이 엄청 들었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가 날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을 안 했죠. 아니 나는 그게 왜냐면 아니 너무한다 이거. 내가 선을 그때 처음 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소개팅이나 그때는 내가 28, 9까지 엄청 순진했거든요. 소개팅이나 미팅 그런 거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 안 됩니까? 아니요, 잘못입니다. 지금 생각 그때는
같아서 남에 대한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게 뭐 법적인 잘못은 법적인 열심히 걔를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최대한 케어를 해준다는 생각고 중간에 내가 그만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거 되게 미안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12시간 얘기하면 나중에 삑살이 나고 장난 아니 목소리가. 12시간도 어떻게 얘기하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도 보다 말은 많잖아. 대화할 얘기 많았나 보네. 대화할 얘기 원래 많아. 얘기를 줄줄줄 했는데 다음에 연락을 안 했어. 왜 연락을 안 했냐면 그 여자분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35살 전까지는 나는 독신주의자였다. 근데 아주머니가 나가라 그래서 보여줘서 나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열심히 했는데 선은 그거 아세요? 선은 한 3-4번 맞으면 결혼해야 돼. 몰랐어요. 몰랐죠? 3-4번 맞으면 끝난 거예요. 왜? 일단은 심하다 거기. 다른 게 다 일단 맞춰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의 동의는 이미 된 상태야. 두 개에서 집안의 재력이나 이런 것도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다 아는 상태거든. 이 사람 둘만 성격을 한 3-4번 정도 맞춰보면 땡이지. 뭐 요새처럼 속궁합 맞춰보고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맞으면 3-4번 정도 만난다 그러면 요 양쪽 집안에서 서로 혼담에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을 본 사람들은 결혼에 꼴이 나는 데까지 되게 기간이 짧습니다. 3개월 혹은 길면 6개월입니다. 그래서 바로 끄는 거야. 아우, 좀 맛있다.